세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조희대의 속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 넘어갔다. 어제 제가 전해드린 소식입니다. 근데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 과정이 좀 석연치 않다. 전원합의체는 넘어가는 게 당연했으나 그 과정이 좀 이상하다. 소부 갔다가 전압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평의가 열리는 거, 이거는 늘상 있는 순서인데 이것을 하루 만에 다 당일치기로 끝내버렸다? 참네.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이는 거죠. 소부에 내려갔다가 전원합의체 올라오는데 적어도 1, 2주는 아무리 작게 잡아도 걸렸습니다. 아니, 소부에서도 논의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소부에서 논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옮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소부에 그냥 보냈다가 곧바로 조희대가 갖고 와 해서 가져와 버렸어.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전압으로 갖고 가든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소부에 갔다가 와야 되는 거면 굳이 찍고 올 거 찍었다 따로, 보냈다 따로, 열었다 따로 이렇게 세 번씩 나누어서 보도자료를 뿌릴 이유가 있냐. 오전, 오후, 저녁. 네, 어제만 해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숨가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적어도 지난주쯤에 방침이 정해져 있었고 오늘은 그냥 요식행위, 요식 절차만 거친 거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압으로 배정을 했고 그리고 첫 번째 평의를 열었다. 요 정도만 해도 될 사건이었어요. 근데 굳이 아침부터 뭐 소부 갔네, 전압 갔네, 뭐 첫 번째 평의 열었네, 이 생쇼를 왜 하냐고. 자, 전압 가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 과정에서 매우 이례적인 대법원의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 플레이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뜬금없이 내일도 회의를 열겠다. 전원합의체 회의. 보통 전원합의체 회의를 평의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평의라고 하죠. 전원합의체도 평의라고 그냥 해요. 회의라고 안 합니다. 근데 요새는 자꾸 보면 법조 용어가 참 지들 멋대로야, 기자들 쓰는 대로야 그냥. 아, 정말 이해가 안 돼. 자, 아무튼 전원합의체 평의가 내일도 열리겠다고 합니다. 어제 열었는데 내일 또 열어? 이거 뭐야 이 자식 이거. 자, 아무래도 뭔가 꿍꿍이 속이 있다라는 거 뻔히 들여다 보이죠. 도대체 조희대는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지 제가 세 번째 주제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 무작정 배관시할 것도 아닙니다만 안심할 것도 아니에요. 철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24일도 심리 속행 합의. 대법원장이 회부의 첫 심리 후 이틀 만에 후속 심리.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날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선다. 자, 이거 참 당황스럽습니다. 보통 이 합의라는 게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관들도 제각각, 대법관들도 다 제각각입니다. 아무리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지랑 코드가 맞는 놈으로 임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해보면 얘기가 또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번 회의를 열면은 일주일 정도 좀
공백을 뒀다 다음 심리를 엽니다. 근데 이틀 만에 바로 연다? 이 의도가 있는 거죠. 후다닥 끝내려 보겠다. 그냥 당장 때려쳐버리겠다. 뭐 이런 의도가 여기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겁니다. 이 기사가 나오자 수구 적폐 언론들은 아주 신났어. 제가 어제 파기 자판은 불가능하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수구 적폐 언론들은 하나같이 파기 자판이 될 것처럼 떠버리고 있어요. 마치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 5대3으로 기각될 거라고 떠벌리는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새끼들은 기본이 안 돼 있어. 아무리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사실이라고 왜곡해가지고 기사로 쓰는, 희망사항을 기사로 쓰는 새끼들이 이게 어떻게 기자냐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공정한 척 그건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야. 판사들, 율사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놓고 그 율사 출신이 누군지 알아? 김기현, 나경원, 뭐 그런 애들인 거야. 국힘당 애들 거 들고 와가지고 그 얘기들만 쭉 나열하면서 마치 모든 사람들이 파기자판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왜곡을 했어요. 이거 말 그대로 희망사항을 기사로 쓴 겁니다. 제가 어제 증거로 보여드렸죠. 지난해 6천 건이 넘는 형사사건 상고심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파기자판한 것은 딱 17건. 그 중에서 무죄였는데 유죄로 잡힌 경우는 한 건도 없다.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전부를 통틀어서 무죄였는데 유죄로 바꾸면서 파기환송심으로 안 가고 곧바로 파기자판을 하는 사례는 딱 한 건 있다. 뭐? 1958년일 거예요. 조봉암 사건밖에 없다. 조봉암 사건은 사법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사법살인입니다. 사법부가 인정하는 사법살인이 뭐 크게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조봉암 사건이고 그 다음 하나가 인혁당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날 사형이 집행이 돼버렸어요. 이걸 사법살인이라고 그럽니다. 독재 정권의 판사들이 빌빌 매고 독재 정권의 칼날이 무서워서, 총칼이 무서워서 멀쩡한 사람한테 사형을 선고한 더러운 사건이죠. 말이 사법살인이지 이거는 판사가 독재 정권의 도구가 된 사건, 더러운 짓이죠. 말 그대로 더러운 짓을 한 겁니다. 지옥 갈 짓이지. 누구 말 맞다나 판결 잘못 내리는 판사는 가족을 벗겼다죠. 가족 벗길 사건인 거죠, 이거. 그래서 파기자판은 안 된다.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아니 기자가 됐으면 말이야. 적어도 이런 숫자 근거는 갖고 오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맨날 남의 얘기만 듣고 기사 쓰면 그게 기사야? 남의 얘기만 듣고 기사 쓰면 그게 왜 기사냐고. 기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팩트체크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갖고 한번 적어도 사법 영감 따위는 한번 좀 들춰보는 게 맞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얘네들 다 미쳤어. 조이대도 그렇고 기자 새끼들도 그렇고 하나같이 이재명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지들 진짜 죽겠거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재명이 아니라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니들 진짜 이 새끼들 진짜. 와, 그냥 하나같이 그냥 밥버러지들 같은 놈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조희대의 전원합의체, 이거는 분명히 나쁜 의도가,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건 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웬만하면 SNS 갖고 와서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법조인들도 동의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가려놨는데요. 제가 이 가려놓고 있는 이 SNS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첫 손가락 혹은 두 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대형 로펌에도 있었고, 뭐 대형 기획사의 사내 이사로도 있었던 분입니다. 하여튼 뭐 잘 알아. 예, 이 양반도 서울대 법대 나왔어. 자, 이 양반이 자기 SNS에 이렇게 올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이 속보로 실시간 보도되는 건 법조 경력 29년 만에 처음 봄. 아마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일지도. 자, 백보 천보이 안 보여가지고요. 어제 합의기일 열었고 내일 또 열고 좋아. 그렇다 쳐. 근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오늘 엽니다. 내일 열 겁니다. 요렇게 뉴스 릴리스라는 사례는 저도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봐요. 법원이 이렇게, 특히 대법원이 자신들이 무슨 합의기일을 열었다, 평의를 열었다, 이런 거 하는 건데 처음 봅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평의를 총 몇 번 열었습니다. 가끔은 이틀 간격으로 연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어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간의 경과를 설명한 적은 있어도 매번 열면서 오늘 엽니다, 내일 엽니다, 내일 열 거 또 열 겁니다,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이렇게 실시간 속보체제 그런 적이 없어. 근데 이번에는 희한한 짓을 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법조인들, 현직 법조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직 법조인, 요 분은 변호사고요. 자, 다른 분도 얘기를 합니다. 요 밑에 댓글 다신 분, 저도요, 정말 처음 봐요. 이렇게 합의 일정이 알려지다니. 이분은 현직 판사예요. 제가 일부러 이분들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밑에 할만하 아닙니다. 할 말만 좀 안 한다는 얘기죠. 예, 여기에 등장하는 세 분 전부 다 법조인입니다. 현직 법조인. 변호사 아니면 판사야. 또 있죠. 그것도 선거법. 아이고, 이것도 이재명 특허라고 봐야지 뭐. 특혜라고 봐야지. 징그러운 놈들. 자, 이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대법원의 행동을 비꼬은 거죠. 아이 그래, 그것도 이재명의 특혜 같다.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분도 법조인이에요. 그리고 대법원의 언론 플레이, 그러게 말입니다. 이분들도 다 변호사예요. 자, 이처럼 지금 조희대 대법원이 하고 있는 짓, 법조인들 모두가 혀를 끌끌 찰 정도, 참 안 한다 라고 할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해괴한 짓거리예요.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부러웠나? 그래서 헌법재판소처럼 자기들도 뭐 언론 좀 타고 싶었나? 무슨 대법원장이 관종 새끼도 아니고 말이야. 아이고 정말.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일입니다. 오늘 아니고 어제 있었던 일.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배당을 했다. 배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요렇게 어제 오전에 났죠. 근데 점심때쯤 되니까 전원합의체 회부됐다라고 기사가 납니다. 그런데 점심 좀 지나서 오후가 되니까 첫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게 어제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는 오늘 뭐? 내일 또 열 거야? 그리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보도 자료를 내는 겁니다. 이 절차는요, 사실 일반적인 절차예요. 그런데 이걸 하루 만에 다 해치운다? 이건 좀 이례적입니다. 만약에 이걸 하루 만에 다 해치운다는 거는 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요식행위였다는 걸 의미하죠. 따라서 보도 자료를 낼 때 요것만 냅니다. 이렇게 앞에 건 다 안 내,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이거를 하루 만에 이걸 다 진행한다는 거는 이거 앞에 두 개는 요식행위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 번째 이 맨 마지막 이게 진짜백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요식행위 이 두 개는 보도자료에서 빼거나 아니면 이거 진짜백이 보도자료 낼 때 그냥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라고 그냥 설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오전, 점심 무렵, 오후 이렇게 나눠서 낸다 하루 사이에 의도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언론 플레이라 그러죠. 더군다나 이 언론 플레이는 누구의 짓이었다? 예, 조희대가 직접 결정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희대가 직접 결정했다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조희대는 이것을 이재명 대표 재판을 전원 합의체로 갖고 가려고 마음먹고 있었고, 아니 결정을 이미 내려놓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요식행위, 요식 절차를 어제 걸쳤다. 이 얘기잖아. 얼마나 간단해. 이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뭐? 참, 요식행위를 거치면서 마치 정식으로 절차를 따박따박 다 받은 것처럼, 그러니 남들 볼 때는 야, 갑자기 대법원이 속도를 쫙 내네?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내일 또 열 거야 라고 공표를 했으니, 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재명 죽이려고 속도를 쫙 빼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보도를 부추기고 있는 조희대는 다 알고 있으면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아니 조희대 지도 뭐 저기 판사를 몇 년씩이나 하고 서울대 법대 나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 다 알지? 알면서 이런 짓 한 겁니다. 의도예요. 고의적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행 사정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는 속도가 무척 빠르다는 점, 그리고 이것을 그때그때 일일이 다 보도자료를 뿌려서 실시간으로 진행 경과를 보도한다는 것, 이거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니 각 단계별로 하루 정도만 차이가 나도 내 보도자료 뿌리는 거 이해하겠어. 근데 오전, 점심, 오후 요렇게 할 거면서 이거를 오전, 점심, 오후 세 번 다 뿌린다며 그 미친놈 아니야 그거? 마치 그런 겁니다. 사격을 했다. 요것만 하면 되는데 출발할 때 사격 출발합니다. 보도자료 내고. 탄 나눠줬습니다. 보도자료 내고. 사선에 올라갔습니다. 보도자료 내고. 첫 사격했습니다. 보도자료 내고. 뭐 그렇게 한 거야? 똑같은 거예요.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사격했습니다. 이거 하나면 끝인데. 그러니까 조희대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이례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어제 회의를 열었는데 내일 또 연다. 이틀 만에 회의를 또 연다. 이 부분은 참 이례적인 사태입니다. 이거는 의도가 있어요. 빨리 끝내겠다라는 거죠. 이를 두고 좀 몇 가지 가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얘기는 제가 뭐 솔직히 서론이나 다름없습니다. 조희대의 이 같은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다. 매우 이례적이며 가장 이례적인 것은 이것을 일일이 다 언론 플레이, 실시간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니, 지금에도 과거에도 보면은 전원합의체 평의 회의를 열면서 이틀 간격으로 회의 연 사례도 제법 있어요. 하지만 이틀 간격으로 회의를 열면서 그때 다 언론 플레이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회의를 총 몇 번이나 열었고 그 중에 뭐 몇 번은 이틀 간격으로 연 적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어도 이렇게 매번 열 때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요약하면 한 짓거리. 과거 전례가 없는. 왜?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처음부터 배제하고 들어갈 가능성, 그것은 파기자판입니다. 파기자판은 대한민국 사법 절차를 작살내자는 거나 똑같아요. 파기자판하면서 이재명의 목을 친다? 이 새끼들은 뭐다? 전 세계적으로 내란 공범으로 손가락질 받을 일이에요. 지귀현의 진짜 배우는
조휘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다 알게 될 거예요. 아마 그 짓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파기자판하면서 무죄를 유죄로 만든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딱 한 건 있다고. 이승만이 조봉암을 사형 선고한 거, 그거 딱 한 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파기자판은 애시당초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능성 제로예요. 그걸 자꾸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떠버리는 새끼는 그냥 이재명을 죽이고 싶은 새끼야. 어떻게 하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을 안 나오게끔 이재명 대통령을 가로막으려고 그냥 개지랄 떠는 거예요. 그건. 그런 새끼들은 아예, 자 여러분 그런 새끼들 이름 다 적어 놓으세요. 이름 딱 적어 놓고 있다가 정말 우리 민주 시민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하나하나 정산합시다. 예. 정산할 놈이라고 리스트 만들어 두세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놈들. 자, 그 가능성 제외, 파기자판은 제외. 그리고 나머지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 좋은 것부터 합시다. 최대한 속도를 빨리 내가지고 5월 11일 이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때 파기환송을 하겠죠. 무죄를 유죄로 바꿨으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립니다. 이걸 다시 파기환송 내려놓고 파기환송을 내리려고 하는 거고, 자, 절대 파기자판은 이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월 11일 이전에 마무리를 짓겠다. 요 생각을 하고 가는 겁니다. 아니,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다시 항소심에 가가지고, 우리 파기환송심이라고 얘기하는데, 파기환송심에 가가지고 다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재판 이 선고는 한참 나중에 날 텐데 그게 그래도 될까요? 네. 조희대가 노리는 게 사실 그거예요. 후보 등록 전 5월 11일 이전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거 역시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것이자 선거에 개입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고요? 이건 후보를 바꾸라는 얘기죠. 내가 5월 11일, 대법원이 5월 11일 이전에 이재명을 죽여버렸으니까 민주당 후보 바꿔!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힘을 모아왔어요. 근데 이제 가서 바꾸라고? 엄청난 혼란일 겁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민주당의 대선 패배로 이어질 거예요. 즉 5월 11일 이전에 조희대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다면 파기환송 결정, 파기자판이 아니라 파기환송만으로도 민주당의 대선 패배를 유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출마 이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본선에서 상당히 많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결정을 내리기가 힘든 거예요. 빨리 결정을 내리게 만든 거야. 원래 이렇게 되면은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계속 고할 것인지 스톱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후보 등록 직전에 이렇게 해버리면 후다닥 후보를 바꿔야 된단 말이야. 안 그러면은 큰 부담을 하는 채 본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 방식을 유도하겠다. 결국 그래서 민주당의 대선 패배를 유도하겠다. 이게 지금 조희대의 꼼수가 아닌가 싶어요. 이건 사실상 사법부가 내란을 일으키는 거죠. 대선에 개입을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얘네들 정권 재창출을 돕는 것이자 윤석열의 내란을 사후적으로 완성시키는 만행이죠. 최종 판단은 파기환송심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내면서도 정치적인 목적은 다 달성하는 겁니다. 파기자판이 아니더라도 조희대는 파기환송만으로도 정치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누가 설칠 거야? 만약에 파기환송이 된다면 제일 먼저 누가 설칠까요? 이낙연이겠지. 그리고 조중동이 같이 덤비겠지. 현실적으로 충분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혼란스러울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두 가지 가능성. 이재명 대표가 쭉 몰고 나간다. 그러면 반드시 소위 말하는 중도층이 됐든 무가 됐든 분열이 생길 겁니다.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각오를 해야 돼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지율이 너무 빠질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하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스톱하는 경우, 그럼 다른 후보를 내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3년 넘게 이재명을 중심으로 싸워왔는데 다른 누구를 내세워? 내세울 사람이 있어? 조국이라도 있으면 조국을 내세우겠네. 근데 조국도 없어. 그럼 누구를 내세워? 정말 난감한 상황이 생기죠. 김동연 내세워? 그렇다고 김경수를 내세워? 난감하죠. 그것은 바로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 혼란은 대선 패배로 이어질 겁니다. 즉 조이대가 노리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조이대가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다면 원하는 건 이겁니다. 파기 자판 가능성 아예 없다고 제가 제끼는 이유가 그거예요. 파기 자판이라는 그 택도 아닌 어거지 이상한 짓을 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자, 이게 가능성 1번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이번엔 좀 좋은 걸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1번은 안 좋은 가능성이고요. 2번은 좀 좋은 가능성입니다. 헌법 제84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전원합의체를 열었다. 헌법 제84조는 뭐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을 빼고는. 자, 요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 조문이죠. 문제는 이 법 조문을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까지 포함할 것이냐 아니냐 요 부분입니다. 좀 아리까리하지요. 형사상 소추라고 했으니까 이거 기소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추가 기소 못한다는 의미지.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이거는 뭐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제도는 미국식 대통령제죠.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형사상 소추라는 의미의 형사재판, 기존의 형사재판의 속행까지 포함시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 트럼프. 트럼프는요, 성폭행 사건 또는 위증 사건으로 유죄 평결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판단 내리지 않습니까? 자, 바로 이 유죄 평결, 배심원들의 유죄 평결이 내려졌어요.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미국은 유죄 평결은 전원일치예요. 만장일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트럼프 유죄했다고. 그럼 남은 거는 뭐냐? 양형을 선고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 상태에서 미국 법원은 재판을 중단시킵니다. 스톱! 당시 트럼프가 미국 여러 개 주에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중에서 10군데 이상에서 유죄 평결이 나와버렸어. 근데 그 상태에서 유죄 평결이 나오고 그러니까 형량만 선고하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재판이 다 줄줄이 스톱돼 버립니다. 그리고 선거가 치러지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당선이 됩니다. 그러자 미국 법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유죄는 맞는데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서 땅땅땅 끝내버립니다. 미국의 한 주 법원에서는 이런 판결도 내려요. 대통령의 임기에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라는 말까지 같이 붙여서 내갑니다. 자, 왜 이런 판단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는 이 헌법 84조에 만들어진 취지 때문에 나온 겁니다. 헌법 제 84조의 취지는
대통령의 임기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대통령의 그 직무 수행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미국 같은 사회가 어땠겠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거 사실 미국도 다 한 번씩 겪었어. 아닌 것 같죠? 예. 거기는 진짜 내전을 했잖아요. 남북 전쟁. 예, 그런 것까지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거의 상당 부분을 미국은 이미 겪었던 거야. 100년 전, 200년 전에. 근데 그러면서 나온 게 뭐였느냐? 자, 내가 저 후보, 상대방 저 후보를 반드시 주저앉혀야 되겠어. 근데 저 새끼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네? 그럼 어떻게 해? 예. 판사, 검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유도한 사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도 있었어요. 자, 그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러면 이 미국 대통령으로 새로 당선된 이 사람은 어떻게 돼? 대통령 임기하다가 그럼 감옥 가야 돼? 이 상황에서 미국 대법원이 판단 내립니다. 스톱. 하지 마. 였어요. 그래서 미국 대법원, 그때부터, 예, 대통령이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이런 판례가 나옵니다. 여기에선 내란은 제외야. 내란 제외입니다. 윤석열은 계속 통치행위 이러고 하는데 통치행위 이런 거에 내란은 포함 안 돼요. 아무튼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겪었던 과거 사례, 그 사례에서 정적들이 그 대통령으로 새로 뽑힌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형사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왕왕 있었던 거예요. 요거를 막기 위해서 형사상 소출을 금지한다라는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 모두 당연히 포함돼. 예. 진행되던 재판도 스톱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의되는 바로 이 헌법 제84조의 판례를 만들려고 이렇게 좀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헌법 84조의 판례를 만들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자, 대통령 소추 안 된다. 이 소추 안 되는 거에는 형사사건 진행도 포함된다. 라고 해버리면 다음 재판 할 필요도 없지. 진행도 할 필요도 없죠. 유죄 무죄 필요도 없어. 스톱이야 그냥 거기서 스톱. 그죠? 그러니까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일단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이거를 형사 기소는 포함되는데 형사 소송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판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르고 있다 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이 해석 문제를 결론 내려놓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를 일단 마무리 지어야지 재판을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결론을 내릴 거 아니야. 그러면은 헌법 제84조 해석 문제, 이거는 전원 합의체 아니면 내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일단 전원 합의체를 여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문제는 다른 결론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형사상 소출을 하지 말라는 그 범주 안에는 기존의 형사사건 진행까지도 포함된다. 당연한 사례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다 똑같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이런 사건 겪었겠어? 사실 미국도 그렇고요.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상이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형사 절차를 악용한 사례, 판사 검사를 악용한 사례 솔직히 널리고 널렸어요. 진짜 널렸어. 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헌법 84조와 같은 조항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새로운 신규 기소뿐만 아니라 기존 형사 사건의 진행도 스톱된다고 해석하는 게 맞죠. 제도의 취지상, 제도가 만들어진 연역상, 그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서 판례가 나온 적이 없어. 그럼 판례를 새로 만들어야 돼. 그럼 전원합의체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가 하는 것 중에 1차적 목표는 이걸 겁니다.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저는 그래서 가능성은 두 번째가 더 크다고 봅니다. 물론 헌법 84조의 해석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헌법 최종 결정권은 이것의 최종 결정권은 헌법재판소에 갖고 있습니다. 헌법에 대한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또 안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 조희대가 이상한 짓거리 하잖아. 그러면 우리 또 헌법재판소 또 갖고 갈 수도 있어 이거. 그래서 가처분 신청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 아 이거 재밌다 그죠? 네. 아무튼 이렇게 복잡한 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조희대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지들이 일껏 전원합의체가 84조, 헌법 84조 해석을 내려놨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것은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정말 당연히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효력을 중단시킬 거예요. 가처분. 그러니까 자칫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이걸 놓고. 조희대가 이걸 모를까? 알지? 그리고 그 충돌이 났을 때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조상 조희대가 불리하다는 것도 알 겁니다. 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가능성은 두 번째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물론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아주 안 좋은 사태로 흘러갈 가능성 당연히 있습니다. 오밤중 뉴스 지금 시각은 1시 4분입니다.